하나 있는데요. 이 인스타그램에 이제 스폰서 광고 굉장히 많이 뜨고 있잖아요. 이제 뭐 한 많으면 5개 하나씩, 길게는 뭐 10개 하나씩 뜨고 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트가 그래도 최적화된 나름 타겟팅돼서 들어오는데, 지금 인스타그램은 초창기라서 그런지 진짜 별의별 광고가 다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쪽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이 지금 스폰서 광고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로직이 좀 어느 쪽에서 페이스북 기반으로 해서 지금 타겟 광고를 인사이트를 하고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어드민에서 운영하는 걸로 아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인스타랑 페이스북이랑 나눠서 집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근데 이게 또 작년에 제가 한때 집행했을 때는 인스타그램만 타겟팅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이유로 그냥 붙인 것 같고, 페이스북 광고를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뭐 관심사 타겟팅, 뭐 유사 뭐 이런 걸 할 때 노출시키는 채널로 그냥 인스타그램을 지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도로만 가능해서, 저희도 그냥 일단은 다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업종의 광고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좀 나오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금융이나 대출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예전에도 한번 뉴스에도 한번 나왔다시피 좀 사기나 아니면 이제 어떤 도박 관련된 거, 룸살롱 뭐 이런 것들이 어쩌다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전혀 관심사가 아닌 것들인데, 그래서 이게 좀 페이스북에서 정책적으로 나중에 좀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막을까요? 그게 할지 말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도 페이스북만큼 뭔가 지금 게시물을 필터링하는 게 되게 정교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거의 단적인 예만 보더라도 인스타에서 막 야한 거 뭐 하는 분들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스타에서 어느 정도 좀 허용하는 건지 못 잡는 그건 모르겠지만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금융이나 치과 이런 DB 광고는 초창기부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타겟이 맞거나 뭐 어쨌든 표현이 나오니까 집행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물어보셨던 그 약간 어쨌든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에서 인스타를 그냥 노출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정도만 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뭔가 인스타그램만 운영하기 위한 그런 최적화된 운영 툴이나 정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생기지 않을까. 네, 질문 있습니다. 남다른 감자 닭세명입니다. 네, 아까 외식 브랜드의 어떤 그런 사례들 말씀해 주셨는데, 외식 브랜드가 자체적인 그 페이스북 자체 페이지를 운영하는 게 좀 효과적일지, 아니면 뭐 해먹남녀나 아니면 그 딩고 같은 이렇게 잘 구축되어 있는 곳에 그 브랜드의 컨텐츠를 이렇게 깔리는 게 좋을지, 뭐 브랜드의 어떤 초기부터 좀 잘 구축됐을 때 이런 단계별 전략이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단발성으로 하는 거는 이제 예산이나 이런 거 후에서 이제 판단하는 게 좀 더 큰 요인인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이제 페이지 만들어서 계속 이 채널을 키울 거냐 말 거냐, 사실 이게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거쳐야 되는 과정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대, 20대 여성들이 많이 반응을 해주는 컨텐츠들이 계속 나와줘야만 페이지를 키우기가 용이한 지금 상황인데, 우리의 그런 업종 아이템이나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컨텐츠가 거기에 좀 부합할 수 있을지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사실 감자탕이라는 게 이제 언뜻 떠오르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뭐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감자탕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뭐 오히려 그냥 다른 주류를 내세우면서 감자탕을 계속 엮는다든지, 청아가 하는 거에 약간 반대적인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청아는 청아 하나지만 청아에 계속 음식들을 붙이거든요. 청아에 어울릴 만한 막 이상한 그런 상황 같은 것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접근하면은 감자탕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아닌데, 약간 이제 우리가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로 페이지를 키울 만큼의 내부 여력이 있느냐, 이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행사를 써서 한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어려운 생각이라고 좀 보고요. 대기업 정도 돼서 정말 양질의 이제 청아도 대기업에 사는 외주를 줘서 하는 페이지라 치면은 이 정도의 퀄리티를 뽑아내게 계속 가이드를 주고 돈을 주고 시킬 수 없다면 대행사는 아닌 것 같고, 우리 마케팅 팀에 누군가 계속 올려야 되는데,
이제 올리는 것까지는 가능하겠죠. 근데 제가 예상하는 좀 약간 안 좋은 케이스는 게시물을 올리는데 반응은 없고 페이지는 제자리 걸음이고 우리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는 공산이 커서 그 부분을 좀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하고 차라리 그냥 이슈성으로 한번 이제 맛있는 영상 바이럴 시키고 오게 하는 게 나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도 진짜 한번 도전해 볼 것이냐 이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아까 전 도달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개인하고 기업하고 좀 나눠서 사실 아까 전에 기업 페이지는 원래 100만이라면 그 20%밖에는 도달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료로 돈을 써라 이렇게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개인 패치인이 5,000명이면 개인 패치는 도달률이 한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기업 그 페이지가 20%라는 건 어떻게 산정을 하신 건지 그거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두 번째 부분, 첫 번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개인 계정에서 발행하는 콘텐츠는 지인들한테 다 보여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100%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작은 단위에서 뭔가 페이스북 홍보 활동할 때 고민이 되는 지점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가능하다면 병행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병행하는 방법은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이쪽에 오면서 이제 그런 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팔로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잘 다루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뭐 실명 거령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김민재님 같은 분은 굉장히 본인이 올리는 그냥 게시물인데 막 좋아요 800개 사실 브랜드 페이지보다 더 잘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분이 잘해서 하는 거 하나랑 개인 계정이기 때문에 친구한테 무조건 보여지고 또 친구기 때문에 또 반응을 잘 주는 거 두 가지가 좀 섞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계정을 써서 약간 지인 중심이나 본인이 좀 업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키우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페이지를 하나를 자그맣게라도 운영하면은 그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본인이 이제 오히려 이제 개인 그런 이제 소규모 매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계정을 일단 키워놓고 그 다음에 페이지에서 뭔가 만들어낸 이벤트 게시물 같은 거를 공유를 하는 거죠. 저희 저희 이런 거 하는데 좀 관심 좀 가주세요 하는 거를 개인 계정에서 막 이미지 게시물 작업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뭐가 됐든 브랜드 페이지 만들어 놓고 저희 이벤트 이런 거 해요. 관심 가주세요. 그거를 공유로 보여주는 거랑 그 페이지에 올리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두 가지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꼭 하나만 해야 된다면 개인 계정에 집중하시는 게 낫고 또 채널을 고르자면은 페이스북보다는 인스타에 집중하시는 게 좀 작은 매장이나 작은 브랜드한테는 저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그럼 개인 그 계정이면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5,000명이라면 배칭수가 5,000명한테 자기의 게시물이 다 전달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제가 아는 버전은 그런데 사실 이게 두 번째 말씀하신 20%가 왜 20%냐 이것도 어딘가 페이스북에서 그 운영하는 게시판에 써 있지는 않는데요. 네. 사실 이런 것들이 뭐 관계자와 밀접한 뭔가가 있는 사람이 쓰는 글이든 저희도 실질적으로는 페이스북 담당자한테 문의하거나 그들이 운영하는 게시판을 보는 거 한쪽이랑 이쪽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또 많이 자기 노하우 공개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뭐 미디움이라는 블로그, 뭐 브런치라는 블로그 이런데 페이스북 마케팅 뭐 알고리즘 이런 거 하면은 개인이 느꼈던 소외 같은 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본인의 경험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떤 믿을만한 루트로 확보한 정보를 얘기하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참고로 삼아서 20%가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태에서 저희도 운영을 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보는 수치에서도 그게 맞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그런 근거로 그냥 활용하는 거고요. 페이스북 어딘가에 20%가 써 있습니다. 이거는 아닐 겁니다. 왜냐면 거기도 다 그런 게 비밀이라면 비밀 이런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유튜브나 뭐 스티치나 이런 동영상 중심의 그런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광고하는 게 그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랑 비교했을 때 이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 효율성이나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를 좀 종종 보긴 하는데 유튜브 보다 보면은 동영상 중간중간에 광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말 그지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너무 열받잖아요 보다가. 근데 과연 그런 광고 방식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 정말 효율적인지
좀 안 좋은 기업 이미지나 제품 이미지를 쌓아주는 거 아닌지 막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게 보셨을 때 어떤지 그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약간 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뭔가 커머스 하는 거 관련해서 유튜브는 약간 고려 대상이 아니고 저희 앱 마케팅 할 때는 유튜브를 좀 활용을 했었고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은 유튜브 저희가 채널이 있긴 하지만은 채널 규모가 페이스북보다는 많이 적어서 25,000 정도밖에 안 돼서 거기다 올리는 것만으로 뭔가 마케팅 효과가 나진 않았고 저희 애드워즈 계정을 통해서 그 기존에도 인기가 있었던 그냥 짧게 보여주는 뭐 베스트 5 이런 영상을 말씀하셨던 그 5초 프리롤 광고에 이렇게 태워봤는데 이게 당연히 부작용도 있지만 사실 그게 좀 내용이 먹히면은 그거 클릭하고 앱스토어 가가지고 다운을 받으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재미를 좀 봤는데 이제 어디서 망했냐면 그 유튜브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듯이 10대 정도 혹은 10대도 안 되는 어린아이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거기에 저는 이제 마케터다 보니까 단가가 나오니까 질렀죠. 대표님 지금 유튜브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막 엄청 질렀더니 다운로드 많이 나오고 막 순위 올라가고 했는데 그 바로 이어진 영상이 저희 앱에 초딩들의 게시물들이 늘어났어요. 초딩들이 나 무슨 초등학교 뭔데 이거 여기 올렸어요. 서로 막 침묵해 만들고. 근데 문제는 그들이 잘 놀 수 있게 저희가 잘 갖춰놓은 것도 아니고 사실 요리라는 게 초딩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썰물처럼 쭉쭉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마케팅하기에 적합한 업종이 있고 또 약간 이제 어린 대상이나 게임이나 이런 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외식으로 놓고 보면 좀 이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또 뭐 소프나 뭐 그 벤츠 뭐 이런 애를 어떻게 섭외할 수 있어가지고 걔네한테 막 보면 굉장히 좋겠지만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접근하기가 페이스북 대비 제가 느끼는 사이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게 유튜브. 스티치는 아예 제가 알기로는 게임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 동영상에 유튜브가 굉장히 메리트 있고 요즘에 어린아이들한테는 거의 TV 같은 존재라고 들었는데 굉장히 크다고 느끼지만 여기 이제 설명드릴 때는 좀 작게 표시했고요. 또 외식 브랜드 SNS 하는 걸 보면 갖고 있는 컨텐츠가 이제 신메뉴 출시되었을 때 또는 그들이 이제 프로모션을 하고 싶을 때 할인 같은 거 두 가지가 다인 것 같은데 자, 그런 외식 브랜드 마케터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컨텐츠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나 기획 같은 노하우 같은 거 있을까요? 그래서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답을 찾는 게 청아 같은 컨셉에서 답을 좀 찾아야 된다고 이제 보는 게요. 이게 청아가 그냥 청아 오빠로 해서 잘했다 이게 그냥 단편적으로만 보는데 좀 본질적으로 보면은 그 페이지를 보게 하는 게 페이지를 보는 사람의 반응을 유도하는 게 이 게시물이 웃긴다라는 거 플러스 알파 이 관리자가 하는 활동이 재밌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운 작업이고 그걸 잘하는 게 굉장히 실력 있는 그런 기획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일단은 핵심은 거기에 좀 있는 것 같고요. 좀 캐릭터 자체가 그 브랜드 페이지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 페이지를 운영하는 애가 뭔가 색깔이 있고 혹은 나랑 좀 캐릭터가 겹치는 뭐 내가 20대 후반 직장인인데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본인들이 게시물로 올려주고 좀 이제 뭐 댓글도 유도한다 이런 것들을 제가 그래서 그냥 그나마 예시로 드렸던 거는 그냥 어차피 우리 제품 피자 이런 거 노출시키는 건 시키는 건데 조금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그냥 제약을 좀 풀고 그 마케터의 일상 같은 거를 그냥 더 넣는다든지 약간 답을 다양하게 찾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저는 피키캐스트나 딩고나 이런 데들이 했던 그런 포맷들을 우리가 이런 거 해도 될까, 우리가 이런 주제 해도 될까를 약간 접어주고 한 번씩 더 해보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내부에 또 아침 영상 하는 사람 다 있다 치면은 그들이 그냥 재미로 풀어내는 것들을 좀 잘 이제 우리도 너무 퀄리티 차이 나지 않게 해보고 근데 또 이게 그들보다는 훨씬 그 페이지 모두도 작고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올리는 걸로 기대를 하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여기에 넣지는 않았지만 페이드 광고 마케팅의 중요성을 되게 많이 느끼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규모 이상 페이지가 크기 전까지는 게시물을 올리고 우리가 그나마 갖고 있던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반응이 나온다 했을 때는 돈으로 좀 미는 시도는 좀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돈으로 민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광고 계정 들어가면은 게시물 참여 광고 이런 게 있어서 누르면 그냥 단순히 게시물 자체를 쭉 뿌리는 거거든요. 그 자체로 다른 소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게시물을 더 그냥 돈을 써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댓글이 달리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예산을 좀 붙여가지고 하다 보면
이렇게 잘 이루어지면은 이제 뭐 5만, 10만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아, 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 욕구 자극한 영상이 많이 올라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피자 같은 경우에 늘어나는 거, 다 그 포인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겨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접어두고 그냥 계속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보여주면 같은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저는 제일 큰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보면은 본사의 계정이 있고 또 보면은 가맹점주님들의 계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그렇게 가맹점별로 따로 운영하는 게 좋은 것 같은지 아니면 본사에서 총 틀어서 토탈로 운영하는 게 좋은 것 같은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브랜드 페이지 운영을 가맹점주 분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무리한 요구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본사 단에서 그것만 하는 인원이 있음에도 어려운 게 페이지 키우기인데 그 자기 할 일 바쁘신 분들한테 어디 점 해가지고 하라고 하는 거는 일단 올릴 게 없죠. 저는 올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어렵고 대신에 인스타를 그냥 본인 개인 계정처럼 올려서 친근하게 운영하면서 좀 홍보를 간간히 하게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류의 시도는 가맹점 LSM 마케팅이나 온라인 마케팅은 저는 다 인스타에서 좀 답을 찾게 도와드리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지금 동영상 컨텐츠가 좀 중요해지는 것 같아서 지금 뭔가 이제 좀 준비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동영상 컨텐츠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먹남녀 같은 경우에 이제 메뉴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많은데 보통 이제 그것들에 대한 이제 제작 단가를 한 얼마 정도로 지금 고려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부분은 일단 가장 크게 보는 게 이제 어떻게 보여지는가의 순간을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발행한 컨텐츠가 누군가의 피드에 노출이 되고 가장 첫 장면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썸네일 컷을 어떻게 들어가느냐도 되게 큰 것 같고요. 저희나 저만 하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영상 쪽 컨텐츠 그런 걸로 성공한 거에 대표라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셀레브라는 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약간 유명 인사들을 인터뷰 형식으로 해가지고 인기를 얻어가는 페이지잖아요. 거기에 초창기에 남대강 대표이사라는 분이 딩고에서 나와가지고 화장품 위주의 컨텐츠만 엄청 찍어내가지고 지금 매출 막 끌어올리는 회사인데 거기 나와서 제일 중요한 게 영상은 초반 18초가 중요합니다. 이런 슬로건 같은 거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18초가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중에 썸네일이 중요하고 거기서 시선을 끈 다음에 내용이 전개돼야 이제 볼지 말지가 좀 정해진 거고요. 페이스북에서 주는 지표 중에 3초 이내 조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3초도 안 보고 끝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초반 3초를 보게 하는 것 자체가 엄청 이제 중요한 작업이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초반 그런 게 있고 단가 뭐 이런 부분은 그냥 따로 이제 보내주는 게 나을 것 같고 사실 제작이나 그런 우리는 영상 어떻게 만드니 사실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자리에 오셨을 분들이 많을 거란 예상을 했는데 사실 제 부분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게 제가 주로 고민했던 게 좀 이쪽에 많이 있고 한편으로 또 저희도 나름 이제 분리돼서 업무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좀 제가 그 과정 하나에 다 관여해가지고 막 기획할 이런 구조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좀 뭐 실제로 모르는 거나 뭐 좀 피상적으로 아는 것도 많고 반면에 또 제가 잘 안다라고 해도 사실 뭐 그냥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린 거 제가 여기 와서 이런 걸 하는 걸 제 회사에서 사실 알리지 않고 하는 건데 그냥 제가 제 개인적인 의사 때문에 하는 건데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크리티컬해지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이야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인데 우리 영상은 이런 노하우로 해서 이런 거는 좀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페이스북은 저한테는 정보 습득의 창구고 소통의 활용의 창구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는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해요. 솔직히 뭐 스폰서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긴 한데 제가 이용을 하다 보니까 쿠팡 같은 걸 어느 날 이용을 해봤어요. 근데 어느 날 치다 보면 항상 제가 구매를 하려고 했던 그 제품이 항상 따라다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도 비용을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저랑 이제 얘기하시면 되고, 그 첫 번째 부분은 사실 그게 그 본질적인 부분은 이제 리타겟팅이라는 기법인 거고, 그래서 사실 페이스북에서 사실 먼저 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는 구글 애드워즈에서 리타겟팅 공부가 시작됐고, 페이스북에서 이제 용어나 그런 테크닉의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결론은 같다고 보는데요. 그게 이제 페이스북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이트로 들어오면, 그 사이트를 들어오는 거 어떤 경로로 들어오던 페이스북에서 오기만 하면 그 사이트나 혹은 앱에 심겨져 있는, 사이트는 이제 픽셀이라고 하고 앱은 SDK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뭔가 이제 다 분류하고 수집을 해놓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 어떻게 들어왔고, 어떤 경로로 들어왔고, 무슨 계정 들어왔고, 심지어 또 페이스북은 가입자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여주진 않지만 누구인지를 다 구분하면서 쌓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광고를 집행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끌어내면, 뭐 최근 방문자 30일 이내, 혹은 최근 무슨 제품을 조회한 사람, 뭐 이렇게 다 볼 수는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너무 좁혀서 들어가면은 이게 모수가 작아지면은 아예 광고 타겟팅을 안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상품을 봤는데 그걸 그대로 보였다, 이런 거는 그 상품을 그대로 그 페이지에 심겨서 온 거는 쿠팡 정도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 사실 뭐 좀 더 작고, 사실 저희 정도 같은 작은 사업자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를 걸어서 다시 보여준 정도까지는 못 들어가고, 최근 언제 동안 들어온 사람한테 다시 보여주기, 장바구니까지 간 사람한테 다시 보여주기, 뭐 산 사람한테, 이거까지는 다 됩니다.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산 사람한테 보여주기, 이런 거 다 돼요.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주제가 콘텐츠랑 채널이잖아요. 질문 드리면 뻔한 대답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콘텐츠랑 채널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뻔한 건 이제 둘 다 중에 이게 뻔한 대답인 거죠. 예. 조금 더 뻔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콘텐츠가 중요한데 채널 속성을 모르면은 그 효과가 반감된다, 그 정도인 것 같고요. 조금 덧붙여 얘기하면 저희가 페이스북까지만 카카오톡 채널이 저희가 있고, 그거는 제가 작년 11월부터 제가 운영을 하는데, 카카오톡 채널에서는 동영상이 안 먹히고 정보성 이미지 콘텐츠가 더 잘 소구가 되거든요. 그게 다 타겟이랑도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카카오톡 채널은, 페이스북은 굉장히 이제 어린애들 위주로만 이제 저희가 좀 형성이 돼 있다 치면은, 이건 일단 올리면은 그런 로직 없이 다 뿌려지니까 이게 아주머니들이 많이 보시나 봐요. 저희 댓글에도 아주머니들 많이 가요. 그래서 뭐 손발이 차가울 때 먹는 음식 베스트 7 이런 걸 엄청 좋아하세요. 근데 그게 페이스북에서는 별 반응 없는 거예요. 그 관점에 채널이 좀 기본적으로 채널에 대한 이해나 채널을 바라보는 게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컨텐츠로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으세요? 우선은 이런 자리 이제 갖게 돼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았고, 사실 오늘 이렇게 제가 열심히 말씀드린 내용이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되는 분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일부분이라도 좀 이게 뭔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